사무실의 아침 공기는 항상 같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서류더미 위를 맴돌았다. 한소연은 창가 자리에서 묵묵히 숫자가 가득한 스프레드 시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떤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다. 평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지극히 평범한 외모. 수수하다 못해 존재감마저 희미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재무 데이터는 그녀의 손끝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다. 그녀는 이곳 작고 이름 없는 회사의 평범한 격리 직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진우라는 이름 세 글자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J그룹의 젊은 CEO, 한소연은 한때 그 남자의 아내였다. 언론과 세상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은 고작 2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이혼의 사유는 항상 모호했고 소문은 무성했다. 재벌가에 적응하지 못한 평범한 여자. 결국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몰락을 은근히 즐기는 듯했다. 특히 이 회사의 몇몇 여직원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어머, 한소연 씨, 아직도 엑셀만 붙들고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숫자만 보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죠. 박 팀장이 지나가며 쏘아붙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연을 훑어봤다. 박 팀장은 이진우와 같은 고등학교 선배였다는 것을 자랑처럼 떠벌리며 소연을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가치도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 첸 이진우 회장 부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특히 이진우는 어제 저녁 소연은 퇴근길에 백화점 앞에서 이진우를 마주쳤다. 그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늘씬한 모델과 함께였다. 이진우는 소연을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의, 한소연, 여기서 뭐해? 아직도 이런 데서 서성거릴 처지인가? 내가 내게 줬던 카드들은 다 쓰고 버렸나 보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 있던 모델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소연은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진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아서 기웃거리는 건 아니겠지, 꿈깨.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내 사업에 필요한 도구일 뿐. 그의 말은 칼날처럼 소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통을 애써 숨기며 팔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나 이진우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이봐요, 이 여자분께 불쾌하게 굴지 마시죠.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백화점 청소부처럼 보였다. 낡고 해진 작업복, 기름때가 살짝 묻은 운동화.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눈이었다. 이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당장 손 떼지 못해.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진우의 팔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진우는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놔. 너 같은 하찮은 존재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남자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는 듯했다. 하찮은 존재 당신 같은 오만한 인간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으니까. 그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진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마치 그를 조종하듯 이진우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이진우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봐, 이 자식 네가 누군지 알고 나대 이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난 그저 이곳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제 일이죠. 남자는 싸늘하게 내뱉었다. 모델은 겁에 질려 이진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그냥 가요. 저런 이상한 사람하고 엮이지 마요. 이진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듯 모델에게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소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봤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풍경 같은 느낌이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소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출근길에 무의식적으로 백화점 주변을 서성였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백화점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햇빛 아래 그의 땀방울이 반짝였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어제 그 남자분이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다. 어제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오늘은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 아니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요. 소연은 살짝 웃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거절에 소연은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혹시 이름이라도 여쭈어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소연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강우진. 그 이름은 소연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잠자고 있던 퍼즐 조각을 찾아낸 듯했다.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한 조각. 강우진, 설마 너? 혹시 강구진이니? 우리 동네에 살았던 강구진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강구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연을 자세히 뜯어봤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한소연, 너 한소연이야. 그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잔상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강구진은 소연의 어릴 적 소꿉친구였다. 동네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웠던 아이. 항상 소연을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지켜주던 듬직한 오빠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소연의 곁을 떠났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먼 곳으로 이사갔다는 소문만 들려왔을 뿐, 그 후로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우진아. 소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너무나 오랜만에 들려오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강구진은 묵묵히 소연의 눈물을 지켜봤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소연에게 내밀려다 멈칫했다. 왜 여기에 있어? 소연은 흐느끼며 물었다. 그녀는 그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구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가 길어.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그의 말에서 깊은 그림자가 느껴졌다.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살며시 잡았다.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강우진은 소연의 손을 내려다봤다. 작고 여린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소연은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일이 있어서. 강구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그럼 잘 가. 강우진은 소연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 폐지 더미 속으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지만 소연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진우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와 주변의 조롱이 한순간에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재회가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강구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엄청난 과거와 능력들이 이진우의 오만함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저 그녀는 이 순간의 따뜻함에 잠시 취해 있을 뿐이었다. 강구진과의 재회는 한소연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존재는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따스한 기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설렘과 기대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출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백화점 분리수거장 근처를 서성였고 간구진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갈까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만남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흔적 없이 사라진 듯했다. 사무실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다. 박 팀장의 노골적인 무시는 더욱 심해졌고 다른 동료들의 시선 또한 이전보다 더 차가워진 듯했다. 아마도 어제 이진우와 실랑이를 벌였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엑셀 창을 닫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구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굳건한 태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점심시간 소연은 식당으로 향하는 대신 백화점 뒤편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식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친 손으로 깍두기를 집어 올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우진아, 강구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에는 국밥 양념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는 소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소연아, 여긴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와봤어. 소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혼자 먹어, 같이 먹어도 될까? 강구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만 거절하는 기색은 없었다. 응, 앉아. 소연은 그의 맞은편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았다. 단출한 김밥과 몇 가지 반찬. 나도 이거 먹으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함이 흐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소연은 강구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릴 적에는 순수하고 개구쟁이 같았던 얼굴에 세월의 흔적과 고난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니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구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응시했다. 길었어. 복잡했고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들었는데. 응, 아버지는 계속 군에 계셨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택했지. 강구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특수부대에서 오래 근무했어. 그러다 몇 년 전에 전역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 소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이었다니. 어제 이진우를 제압하던 그의 능력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왜 이런 일을 해? 소연은 그의 낡은 작업복을 가리켰다. 강구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걸 말하기는 어려워. 복잡한 사정이 좀 있어. 그의 눈빛은 다시 어두워졌다. 오랜 시간 몸을 써서 일했더니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기도 했고.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상처와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많은 것을 겪었을 터였다. 그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이진우하고는 왜 이혼하게 된 거야? 강구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복잡해. 그냥 그 사람과 나는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난 그의 사업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고 결국 버려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냥 볼품없는 인형에 불과했어. 이혼하고 나서도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해. 강우진의 눈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 그 자식, 내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는데. 괜찮아. 그냥 무시하면 돼. 소연은 애써 말했다. 무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강구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 자식은 네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놈이야. 어제 그 눈빛을 봤어. 네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나 같은 하찮은 존재와 함께 있는 걸 보면. 소연은 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구진의 말대로 이진우는 분명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매일이 힘들어. 강우진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내가 도와줄게.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네가 나를 어떻게... 그 자식이 널 괴롭히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게. 간구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예전처럼 나약하게 당하지만은 않게 해줄 거야. 소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구진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던 존재였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지는 건 싫어.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우진은 피식 웃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걱정 마.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찾아온 유일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눈빛에 희미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강구진에게서 잊고 지냈던 위로와 용기를 얻는 듯 했다. 그날 이후 강구진은 소연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는 소연을 백화점 앞에서 기다렸고 함께 버스를 타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때로는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다. 간구진은 말수가 적었지만 소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가 이진우에게 당했던 수모를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지만 소연의 작은 기쁨이나 슬픔에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소연은 강우진과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으로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강우진은 그녀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때처럼 그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연이 강구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이진우의 책상 위에 놓였다. 사진 속 강구진의 평범한 작업복 차림과 소연의 소박한 모습은 이진우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저런 하찮은 놈하고 어울리다니. 한소연 주제에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진우는 사진을 구겨 던지며 분노했다. 그의 비서인 김 이사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장님, 저 남자 백화점 청소부라고 합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래, 그럼 더 쉽겠군. 이진우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한소연이 기대려 한다는 게 역겹군. 내가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짓밟아 줄 테니 한소연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이진우는 즉시 백화점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백화점은 J그룹의 계열사가 아니었지만 이진우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백화점 사장은 이진우의 전화 한 통에 안절부절 못하며 간구진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간구진은 다음 날 아침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묵묵히 백화점 청소부 사무실에서 짐을 쌌다. 그의 동료들은 의아해하며 그를 붙잡았지만 강구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어떤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소연은 강구진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진우 지시야. 분명해. 그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강우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그 자식은 분명히 널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너의 일자리를 잃었잖아. 소연은 울먹였다. 난 괜찮아. 다른 일을 찾으면 돼. 강구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히려 잘된 걸지도 몰라. 이제부터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소연은 강구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진우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진우가 시작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강구진은 이 전쟁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구진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강구진의 해고 소식은 한소연에게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진우가 시작한 이 악랄한 게임 속에서 소연은 강구진이 유일한 아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강구진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강구진의 작은 자취방으로 찾아갔다. 방은 단출했지만 깔끔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몇 권의 군사 서적과 지도가 놓여 있었다. 소연은 그제야 강구진이 단순한 백화점 청소부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삶을 애써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가 널 해고한 건 분명히 나 때문이야. 소연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우진아. 강구진은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애초에 그 자식은 널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어.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차피 평생 남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생각은 없었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때가 된 것 같아. 정면으로 맞선다니. 어떻게?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진우는 거대 기업의 CEO였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과 인맥이 있었다. 평범한 두 사람이 그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였다. 강구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복잡한 암호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지만 뒤로는 온갖 추잡한 일들을 벌이고 다녔어. 불법 자금 세탁, 뇌물수수,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일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난 오랫동안 그 자식의 주변을 맴돌았어.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소연은 놀라서 강구진을 바라봤다. 너 이진우를 알고 있었어. 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 J그룹의 창업주와 얽힌 과거가 있지. 내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 한 가지 임무를 수행했었어.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임무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진우 가문과 얽히게 됐어. 이진우는 당시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어. 난 그때부터 그의 추악한 면모를 지켜봐왔지. 언젠가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구진의 평범한 외모 뒤에 이토록 복잡하고 위험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삶이 단순한 백화점 청소부가 아니었음은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준 것도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구나. 소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강구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 널 도와준 건 우연이었어. 이진우가 널 괴롭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는 정말 순수한 분노였어. 하지만 네가 한소연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가 이진우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날 더 움직이게 만들었지. 우리는 함께 그 자식을 끌어내릴 수 있어. 강구진의 말에서 소연은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정의를 위한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강구진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선 넌 강해져야 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진우는 널 정신적으로 짓밟으려 할 거야. 네가 나약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려 할 테니까.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얇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앳된 모습에 강구진과 소연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소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소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어릴 적부터 넌 내게 중요한 존재였어.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지. 강구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넌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소연이 아니야. 넌 강해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강구진은 소연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는 소연에게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갔다. 격투기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몸을 방어하고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소연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진우의 비아냥거림이나 사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는 법을 가르쳤다. 네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해. 네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널 더 짓밟을 거야. 간구진은 소연이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네가 강해지면 그들은 더 이상 널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야. 소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구진과 함께 운동했다.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녀의 몸은 단련되어 갔다. 그녀의 자세는 더욱 곧아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강구진은 또한 이진우의 비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소연에게 J그룹의 재무 구조와 이진우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소연은 격리 업무를 통해 익힌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강구진을 도왔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약서들 속에서 이진우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J그룹 내부에 자신의 비밀 자금 통로를 만들어 놨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그걸로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뇌물을 먹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지. 간구진은 수많은 서류 더미 앞에서 소연에게 설명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이진우는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그들의 은밀한 작업은 날마다 계속되었다. 간구진은 전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을 발휘했고 소연은 뛰어난 분석력과 꼼꼼함으로 그를 도왔다. 그들은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한편 이진우는 소연과 강구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해고 사건 이후 그는 강구진의 뒤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구진이 단순한 백화점 청소부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의 정확한 정체와 과거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강구진이 소연의 약점이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우는
소연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소연의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소연의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시달렸다. 한소연 씨,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 사장이 소연을 불러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 회장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소연 씨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당분간 무기한 휴직입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고당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한소연 씨는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J그룹은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소연은 빈손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진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곧장 강구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구진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이진우의 다음 수순이 분명했다. 그는 소연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회사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괜찮아, 소연아, 내 예상대로야. 강구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 자식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빼앗으려 할 거야. 널 완전히 고립시켜서 다시 무너뜨리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소연은 절망했다. 아니,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강구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자식이 널 괴롭히고 주변을 망가뜨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그 자식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야. 강우진은 소연을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다. 작업실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 장비와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는 이진우의 비리 자료 외에도 그의 개인적인 약점과 불법적인 뒷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소연아,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간구진은 소연의 눈을 바라봤다. 이진우 같은 괴물이 활개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넌 그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제 넌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소연은 강구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강구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진우가 그녀에게 준 고통은 이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을 감히 평가절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소연의 해고는 이진우의 다음 수를 예상하게 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간구진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소연을 다시 과거의 나약한 존재로 되돌려 놓는 것. 하지만 이진우의 압박은 오히려 소연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강구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강구진의 작업실은 이제 소연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낡은 창고였지만 그 안에는 이진우의 추악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많은 증거와 정보들이 쌓여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
강구진과 소연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이진우는 항상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 모든 걸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 강구진은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의 약점이야. 오만함은 언젠가 그를 파멸로 이끌 거야. 소연은 강구진의 옆에 앉아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폈다. 이전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며 쌓은 지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강구진이 찾아낸 방대한 자료 속에서 미세한 오류와 불법적인 거래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우진아. J그룹의 해외 지사 간 자금 이동이 너무 불규칙해요. 단순한 거래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비자금 세탁 경로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우진은 그녀가 짚은 부분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눈은 정확해. 난 주로 외부 정보와 인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지만 세부적인 재무 분석은 네가 훨씬 뛰어나. 소연은 강우진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이진우와 함께 살 때는 그녀의 모든 능력이 무시당하고 폄하되었다. 하지만 강우진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다. 강우진은 소연에게 단순히 자료 분석만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정신력을 더욱 단련시키는 데 집중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함께 운동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강도는 높아졌다. 그는 소연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쳤다. 내 몸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아. 몸이 단련될수록 마음도 강해질 거야. 강구진은 소연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말했다. 이제부터 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야. 넌 강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용감한 사람이야. 소연은 강구진의 말에 따라 꾸준히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몸은 점차 탄탄해졌고 어깨는 더욱 곧게 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졌고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더 이상 초라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게 되었다. 이진우는 소연의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의 정보원은 소연이 강구진과 함께 매일 운동하며 늦게까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소연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게 만들었다. 고작 백화점 청소부 따위가 뭘 할 수 있다고, 한소연이 뭘 안다고 까불어 이진우는 비웃었다. 어차피 그들은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나의 권력과 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진우는 소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연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의 험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소연의 부모님에게까지 압력을 가했다. 소연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진우는 식품위생국에 허위 민원을 넣게 하고 심지어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려 손님이 끊기게 만들었다. 소연아, 우리 식당이 갑자기 파리만 날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소연은 이진우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엄마, 아빠,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구진은 소연의 부모님 식당에 찾아가 직접 상황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진우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건드려 널 무너뜨리려 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더 큰 무기가 될 거야. 그는 소연의 부모님 식당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진우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식당에 해코지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식품위생국에 허위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배후를 추적하여 이진우의 그림자를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는 이진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소연은 이진우의 악행에 좌절할 법도 했지만 강구진의 지지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강구진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의 계획을 함께 다듬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진우를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법과 증거에 기반한 정의의 구현이었다. 이진우는 언론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고 대중을 기만했어. 우리는 그의 가면을 벗겨내야 해. 강구진은 수많은 언론 보도 자료와 J그룹의 홍보 영상을 보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왔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빠진 탐욕과 오만이 자리하고 있어. 소연은 강구진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이진우의 전 부인으로서 그의 이중적인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젊고 유능한 CEO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고 짓밟는데 거리낌이 없는 냉혈한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이진우를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구진은 이진우의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J그룹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여 이진우의 비밀 금고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보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의 전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소연은 그의 옆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소연은 강구진의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구진이 건네준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강구진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이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강구진을 만나 변화된 현재의 자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구진이 곁에 있었고 그녀 스스로도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끝이 어떨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강구진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준비됐어. 소연은 고개를 들고 강구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응, 준비됐어. 끝까지 갈 거야. 강구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소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이진우의 오만함을 끝낼 시간이야. 그의 말은 소연의 심장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다. 그들은 마침내 이진우의 가면을 벗겨내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세상은 곧 평범하다고 무시했던 한 여자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의 위대한 반전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구진이 이진우의 비밀 금고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는 날이었다. 소연은 강구진의 작업실에 앉아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가 이진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할 터였다.
강우진은 밤늦게 J그룹 본사 건물 지하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고 그의 훈련된 몸은 경비 시스템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다녔다. 그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폐쇄회로 TV는 물론 적외선 감지기와 레이저 보안망까지 모든 보안 장비를 무력화시켰다. 그의 귀에는 무정이가 꽂혀 있었고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아, 5분 후에 4번 구역 경비 순찰이 지나갈 거야. 잠시 대기해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알았어. 강구진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소연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소연은 강구진이 보내오는 정보를 분석하며 건물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강구진의 침투를 완벽하게 지원했다. J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는 이진우의 비밀 서버실이 있었다. 그곳에 그의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 자료들이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강구진은 서버실 문을 열기 위해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해야 했다. 그는 작은 장비를 연결하여 전압을 조절하고 전자기파를 이용해 자물쇠를 무력화시켰다. 문 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서버실 안은 거대한 서버렉과 깜빡이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간구진은 준비해온 장치를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소연은 외부의 모든 감시망을 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운로드 90%.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우진아, 갑자기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어.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 같아. 소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강우진은 재빨리 장치를 분리하고 몸을 숨겼다.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강구진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지하 통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경비들이 널 향해 가고 있어. 동쪽 통로로 움직여야 해. 거긴 아직 보안이 약해. 소연이 다급하게 지시했다. 강우진은 소연의 지시대로 몸을 날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들을 따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고 그의 몸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움직이며 경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벽을 타고 오르고 좁은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경비들의 눈을 피했다. 결국 강구진은 가까스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소연이 기다리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안전가옥은 도시 외곽에 낡고 허름한 주택이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다. 소연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강우진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문제없어. 그리고 자료도 확보했어. 그는 USB를 들어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 안에는 이진우의 추악한 비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소연은 기쁨에 겨워 강구진을 끌어안았다. 정말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강우진은 소연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소연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싸워왔고 이제 마침내 승리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J그룹 창립 기념 및 신사업 발표 갈라쇼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행사였다.
이진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과 성공을 과시하고 동시에 소연을 향한 마지막 조롱을 던질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갈라쇼. 당일 행사장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명품 드레스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로 휘황찬란했다. 이진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성공과 혁신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연설 중간에 슬쩍 소연을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는지를 암시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수군거렸고 일부는 소연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검은색의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단련된 어깨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깊게 파인 등 부분은 그녀의 슬림한 허리 라인을 강조했다. 이전에 수수하고 볼품없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바로 한소연이었다. 연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에 사람들은 경악했고 이진우는 무대 위에서 연설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연이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저토록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줄이야. 소연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백화점 청소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은 품위 있고 강인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연회장 전체를 훑었고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바로 간구진이었다. 사람들은 간구진의 존재에 더욱 놀랐다. 그는 이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외모는 세련되었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어떤 위엄이 느껴졌다. 특히 그의 눈빛은 깊고 강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연은 강구진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이진우를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진우의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대 위에서 소연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소연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또렷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이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무대에서 내려와 소연에게 다가왔다. 한소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에 와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같이 나타나서 내 행사를 망치려는 거야. 강구진은 이진우의 말을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쓰레기, 당신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제에 누굴 평가하는 건가? 이진우는 강구진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강구진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강구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주먹을 잡아채 비틀었다. 이진우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소연은 강구진의 옆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의 오만함과 추악한 비리는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스크린에는 J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이진우의 불법적인 뒷거래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들도 함께 재생되었다. 모든 자료는 강구진이 확보한 것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이진우는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소연과 강구진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소연은 강구진의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진우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강구진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갈라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진우의 추악한 비리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천에 공개되자 한순간의 분위기는 경악과 혼란으로 뒤바뀌었다. 고위 인사들과 재벌가 사람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소연과 강구진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승리자의 그것처럼 빛났다. 이진우는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의 오만함과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불법 자금 세탁, 뇌물 수수, 그리고 여성들을 유린하는 은밀한 영상까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패배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소연 강우진 감히 내 놈들이 이진우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J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제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회장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다. 소연은 이진우의 경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에요. 이진우 씨,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강구진은 묵묵히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시선은 연 회장 전체를 훑었다. 사람들은 경멸과 비난의 눈빛으로 이진우를 바라봤다. 그들의 귓게는 J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의 보도와 함께 J그룹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진우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오만했던 과거의 CEO가 아닌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이진우가 끌려나간 후에도 연 회장은 한동안 술렁였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진우의 몰락과 한소연, 강구진의 등장에 대해 수군거렸다. 특히 한소연의 놀라운 변신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나약한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소연은 강구진과 함께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소연과 강구진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할 일은 모두 끝났으니까. 차 안에서 소연은 강구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강구진은 소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응, 해냈어. 넌 정말 강했어. 소연아.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새벽빛이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가를 걸었다. 밤새도록 몰아쳤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소연은 강구진에게 기대어 섰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의 모든 걸 걸고 나를 도와줬잖아. 강구진은 강물 위로 시선을 던졌다. 이건 너를 위한 일만이 아니었어. 소연아, 이진우 같은 자가 권력을 남용하며 활개치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널 다시 만났을 때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강구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진우의 체포 이후 J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검찰은 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그의 비리 자료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의 아버지, J그룹의 창업주 또한 아들의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진우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수많은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반면 소연과 강구진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범한 여성이 거대 기업의 오만한 CEO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강구진의 정체가 전직 특수부대원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의 존재는 더욱 신비롭고 영웅적으로 느껴졌다. 언론은 그들을 정의를 구현한 그림자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소연의 부모님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진우의 압력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소연의 활약 덕분에 오히려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소연의 부모님을 찾아와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잠시 쉬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로 했다. 그녀는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진우에게 당했던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불의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주었다. 강우진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조용히 소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소연은 그를 믿고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강구진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우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넌 어떻게 지낼 거야?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구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글쎄, 난 원래 평범한 삶을 동경했으니까. 백화점 청소부로 살았을 때가 가장 평화로웠어. 이제 다시 조용히 지낼 생각이야. 그럼 나랑은 소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쳤다. 그녀는 그가 다시 그녀의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강구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 곁을 떠날 생각 없어. 소연아.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 널 다시 만난 후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널 지켜주고 싶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지금 내 가장 큰 소원이야. 소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강구진의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것이 그녀가 가장 바라는 행복임을 깨달았다. 강구진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너의 진짜 삶을 살 때야.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아. 소연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이혼녀도 이진우의 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소연이었다. 강구진의 말처럼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이진우에게서 벗어나 강구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이진우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오만함과 추악한 비리는 재벌가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냈고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한소연과 강구진은 더 이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나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조용히 시작했다. 소연은 이전처럼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강구진의 도움으로 확보한 이진우의 비자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녀는 그 돈이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소연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재무 지식과 이진우에게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강우진은 소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연의 재단 설립을 돕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은 이런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소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시에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진우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게 변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때 강구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여. 소연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강우진은 소연의 옆에 앉았다.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강하고 정의롭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 네오도 마찬가지야. 우진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이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소연은 강우진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내 안에 잠재력을 일깨워줬고 강우진의 눈빛은 깊어졌다. 너는 항상 강했어. 소연아, 난 그저 네가
그걸 다시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간구진은 이진우와의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소연에게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가족과 얽힌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를 조건 없이 이해하고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강구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선 관계였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주는 존재.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주말, 소연과 강구진은 소연의 부모님 식당을 찾았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어머니는 소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소연아, 우진이 왔니? 어서 와. 밥 먹고 가야지. 강우진은 소연의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소연의 부모님은 강우진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강우진 덕분에 소연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연은 강우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좋아하셔. 우리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강우진은 웃으며 소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나도 두 분이 정말 편안하고 좋아. 소연아, 이제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가 온 것 같아. 소연은 강구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강구진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무슨 뜻인데? 소연은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구진은 걸음을 멈추고 소연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오직 소연만을 향했다. 소연아, 나는 네가 다시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느껴왔어. 이제 너의 그림자가 아닌 너의 빛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진아 평생 함께 할게. 강구진은 소연을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소연은 그 안에서 세상의 어떤 불안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영원한 보호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시간이 흘러 소연이 설립한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간구진은 항상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그들은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갔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이진우의 전 부인이나 백화점 청소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한 여인의 삶은 타인의 오만함과 평가절하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그림자 같은 영웅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힘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용기와 사랑, 그리고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소연과 강구진의 여정은 단순히 복수와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으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용기와 진실함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정한 힘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